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과 각종 매체들 접속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무렵인데 30년 전에 프랑스 문화인류 사회학자 쓴 시뮬라스용이라고 하는 게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시뮬라스용이 뭐냐면 미래 사회는 미디어가 발달을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뭐 여러 매체로 무슨 핸드폰이나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또 요새는 이제 챗 GPT 수많은 정보와 곧바로 접속이 되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이 시기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과거 시대하고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식을 향한 간절한 바람.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내가 이거를 정말 그 성현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내가 그 근처에라도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구원이 될 텐데. 이런 진지한 알매 욕구를 가지고 살던 그런 분들이 사방에서 막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게 참된 지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상당히 희석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 이것도 줄어들고 생활 환경도 나름 풍요로워져서 유사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의 상태, 이걸 이제 시뮬라스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오리지널한 진짜 지식과 유사한 지식들이 오히려 진짜 지식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마치 가짜가 진짜처럼 이렇게 화려한 외양으로 사람들 유혹하는,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를 참 찾지 않고 그런 겉모습이 좋은, 또 듣기 좋은 그런 뭐 가짜 유튜브 뭐 이런데 마음이 현혹되는 그런 문화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30년 전 한국에 번역돼서 30년 전에 내가 그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내 자신의 어떤 깊은 뭔가를 소화시켜주는, 그로 인해서 내 정신성과 삶의 뭔가를 새로운 에너지를 내 안에서 이렇게 생성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수요나 사람의 성향 이런 게 점점 드물어지고,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인기 프로 편집 잘해가지고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그런 문화 매체에 그냥 빠져서 한 1년 내내 사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를 거부하거나 그러면 보통 사람하고 이제 소통에 간단치 않아지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식하고 정신분석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제 음미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 음미를 할 수 있는 것도 간단치 않은 건데, 과연 얼마나 다른가 한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챗 GPT나 유튜브를 아무리 이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만남이 가능할지, 자, 오늘 이 순간 한번 만남을 통해서 한번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일상에 만나는 분들한테는 차마 묻기 어려웠던, 또는 답을 듣기 어려웠던, 뭐 어색하거나 이상한 그런 물음도 괜찮아요. 참고로 정신분석 책은 무의식 탐구가 전공인데, 무의식의 소리는 의식의 소리와도 달리 유년기 때 표현하지 못했던, 또는 과거 내가 힘없던 시절에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소리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저자가 소화해갖고 이거 대신 표현해 주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은 어색하거나 유치한, 그러나 과거 시절에 내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또는 내가 정말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알쏭달쏭한데 묻지 못했던 그거. 그런 것들 있으면은 떠오르면은 편안하게 그런 것도 표현해도 돼요. 질문으로.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이런 거. 자유롭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정신분석은 좀 특수한 학문이라서 이 스페셜티 전공이 의식이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는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눈에는 유치하거나 어색하거나 또는 이런 거 황당한 질문 아니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어떤 질문이 좋으니까 내면에 뭔가를 담은 첫 번째 질문이 나타났네요. 자, H씨님의 질문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저는 가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막힌 분이라 소통이 어렵고 다른 친척과도 연락을 끊고 살고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분석을 할 때마다 정신분석을 할 때마다라는 말은 이제 정신분석 그 상담을 이제 받고 계신 분 같네요. 폐허가 된 마을 같은 게 내면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정신분석 하시기 딱 좋은 분이신 것 같고 정신분석과 인연이 될 만한 그런 분이네. 폐허가 된 마을 같은 게 떠오른다. 이 기절이 여운이 깊네. 폐허가 된 마을. 안전한 울타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풍성하고 컬러풀한 정서적인 색감이 풍성한 그런 느낌도 안 들고 소위 홀딩 인바이런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뭐를 해도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교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받아지는 것 같고 위험한 느낌도 안 들고 공격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뭘 표현해도 되게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감정과 어떤 그런 반응들이 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품어주는 듯한 그런 환경과 대비되는 그게 이제 폐허가 된 마을 이런 거예요. 이제 환경 결핍과 연관된 거죠. 위니까지 강조한 거예요. 꼭 형제자매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은 뿌리가 되게 깊은 거예요. 생애 첫 1년, 태어나서 첫 1년, 또 첫 3년. 이때 경험한 어떤 아이가 좀 버거웠던 감정들. 말로 표현하지도 못한 채 누군가한테 제발 좀 좋은 환경으로 좀 나한테 좀 반응해 주세요라고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죠. 그냥 울음이나 또는 이러저런 질병이나 또는 뭔가 이렇게 그 병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어떤 무엇으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전달될 만큼 또렷또렷하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거를 엄마가 금세금세 파악해가지고 채워주거나 이런 경험이 이제 결핍되니까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복잡한 심정 그게 내면에 이렇게 깔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막힌 분이고 친척과도 연관이 끊기고 이런 거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정반대되는 누구도 나를 이렇게 관심과 총애를 줬고 어떤 뭐 아버지가 없었고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도 지금 가령 중년의 나이나 어떤 나이 때 그래서 이런 폐허가 된 마을 같은 어떤 정말 뭔가 말로 표현하기 간단치 않은 그런 내 안에 어떤 심경을
분석 상담 받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정서적인 막막함이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내가 내 정서를 온전히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어떤 막막한 상태를 어떤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라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분석 시간에 이걸 표현할 때, 이제 분석가는 과거 일들을 그냥 하나씩 떠올려 보라고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떠올리 보니까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었던 일, 또 가족과 웃었던 일들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감정과 그래도 이렇게 뭔가 누군가하고 접촉하고 지냈던 그런 일화가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 쪽에 가장 중요한 대상인 그 엄마와 뭔가를 교감하기 어렵고 나누기 어려워서, 그래서 다 이 냉담한 상태로 되게 소중한 무엇으로 내 안에 정서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하셔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이러저런 그래도 괜찮은 과거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장 중요한 엄마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아기 대신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긍정적으로 소화해서 아기한테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기가 세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양태로 대신 소화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할머니는 어떻고 할아버지는 어떻고 다른 가족은 어땠다 너를 얼마나 귀여워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대신 소화해서 이렇게 매개를 해줘야지, 그게 비로소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자료로 아이의 내면에 이렇게 자리 잡게 돼요. 근데 엄마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간간히 있었던 좋았던 것들조차 내 안에 안정되게 좋은 무엇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게 되죠. 결국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부정적인 정서들, 나한테 온전히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엄마 내면의 어떤 내적인 어떤 고달픈 감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감정을 엄마 감정까지 대신 또 떠맡게 되거나 감당해야 되는 어떤 버거움 때문에 좋은 것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정신분석을 좀 공부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신분석 공부,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에 과목 하나하나 차근히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프로이드 입문서부터.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의식의 특성이거든. 중학교 때인가 엄마한테, 엄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라고 했더니, 엄마는 아니 그걸 꼭 말해야 아니 네가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를 많이 설명하는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경험할수록 어머니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는데 박탈감 같은 것도 느껴져요. 박탈감은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1살이든 2살이든 매 시기에 마땅히 보통의 엄마나 보통의 양육자나 보통의 보호자한테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박탈감이에요. 그런 박탈감 같은 것도 느껴져요. 저게 그걸 꼭 말해야 하니? 너가 엄마가 너를 꼭 사랑한다고 그걸 꼭 말해야 하니? 이 말. 똑같은 말이라도 말 안 해도 잘 알지 엄마 뭐 이렇게 전혀 문제없이 말 안 해도 잘 지내는 모녀 관계도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 줬으면 하고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그걸 표현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러다가 간신히 서운했던 거를 표현했더니 엄마가 그걸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더 서운한 거네. 이게 이미 너무 많이 참은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엄마와 딸 사이의 관계가 편안한 소통,
말을 하지 않아도 알잖아 라고 하면은 말하지 않아도 앙금없이 뭔가를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무엇이 있는데, 아이가 엄마 눈치를 봐서 엄마한테 혹이라도 부담될까봐, 또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까봐 너무 오랫동안 혼자 참은 거라고. 그러다가 물었는데 기대와 전혀 만족지 않은 그런 답을 듣게 되니까 그게 몇십 년 지났는데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엄마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마다 안타깝게도 난 보통 사람들이 받는 그것도 제대로 못 받은 건가 하는 박탈감이 이렇게 느껴져서 뭔가가 소화되기보다 오히려 더 아픈 정서가 안에서 더 올라온다. 정신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가는 나의 이런 박탈감을 해소해주거나 채워주기는커녕 그냥 지켜보는 사람처럼 떠올려 보세요라는 말만 할 뿐 딱 이 박탈감을 채워주는 느낌은 안 든다. 이렇게 들리네. 잘 표현하셨네. 정신분석가를 모성성이 풍부한 여성 분석가한테, 여성 상담사한테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감을 더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막힌 걸 보고 여성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서 남성 분석가를 선택한 느낌이 드네. 남성 분석가는 이제 공감적 섬세함이 좀 아무래도 좀 모성성이 많은 그런 여성 분석가보다 조금 많이 적죠. 그러니까 모성적 박탈감을 보충받는 듯한 충만감이 안 느껴지고, 폐허가 됐다는 건 정서적인 폐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박탈감. 이게 여전히 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같이 느껴져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 들리네. 이게 참 단순치 않은 면이 있는데, 이렇게 홀딩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공감을 잘 해주는, 결핍을 적절히 채워주고, 그런 어머니 경험이 이렇게 내면에 긍정적으로 잘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후의 삶에서 세상 대상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되게 이제 긍정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계속 작동이 돼서 새로운 대상들, 좋은 대상들을 이렇게 찾아서 관계 맺는 능력도 이렇게 좋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받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충하는 또 그런 경험도 이렇게 종종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서 이제 초기 박탈 경험이 좀 비중이 높으면은 사람과 이렇게 가깝게 친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한테 되게 좋은 애정 경험을 하는 게 그 관계 경험 자체가 간단치 않게 돼요. 내가 이제 그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되지 않고 얼어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석가 체험을 하는 건데 그 분석가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저 분석가는 어떤 부분을 나한테 채워줄 수 있는 분인가 잘 이렇게 파악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각자의 고유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H씨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면 분석가한테 아까 엄마한테 참다가 엄마 나 정말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내가 기억날 만하게 해준 적도 없잖아. 엄마가 나한테. 엄마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를 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했다가 만족스럽지 않은 답을 얻었듯이 이런 표현 자체도 뭔가 되게 간단치 않은 분인 거예요. 유아기 때는 좋은 돌봄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가가 또 저한테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가령 제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아빠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부터 이제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자, 이 표현한 질문 속에서 내가 탁 들어오는 느낌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모처럼 마음 먹고 엄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잖아. 이렇게 했을 때 기대치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답을 얻은 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잖아요. 이런 물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솟으면은 그 마음을 분석 상황에서 분석가한테 표현하세요. 분석가 선생한테 선생님은 자꾸 기억 뭔가를 떠올려 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분석 오면서 정말 바라는 거는 저는 이러한 거를 바래요. 선생님한테 가령. 근데 그 부분이 왠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듯한 결핍감이 느껴져요. 라고 그냥 진심으로 표현을 하세요. 지시님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뭔가 부담스러워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옛날에 엄마한테 물었던 그 물음처럼. 그런 표현했다가 만족스럽지 않은 답을 얻으면 내가 실망해서 이 분석 관계가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또 분석가가 부담을 느껴서 나를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뭔가 불편한 뭐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라고. 정신 분석 받는 거는 바로 속에 제대로 속마음도 표현 못한 채로 뭔가 덩어리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사는 게 발전이 없고 똑같은 상태로 계속되고 미래가 새로운 비전이 안 보이고 그래서 정신 분석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그 분석 관계도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었던 그 어떤 부분이 연장선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면서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냥 분석가가 하는 지시대로 거기 충실하려고 하는 거지. 속마음, 분석가를 향한 속마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신분석은 인생에 한두 번밖에 받지 않고 되게 귀한, 아주 귀한 기회인데 그 소중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그거예요. 분석가와 지금 질문을 한 H씨님의 관계가 마치 엄마와 딸로서의 그 H씨님의 관계가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분석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중요한 대상하고 있었던 그 관계가 분석 상황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거를 분석가가 이렇게 대면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대면시켜 주고 분석가하고 항상 무탈하고 좋은 관계만 하는 게 정신분석에서 더 많은 걸 얻는 건가?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분석가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표현하게끔 이렇게 지금 뭔가 너무 분석가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리네요. 라고 이렇게 딱 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하게끔 분석가가 이렇게 거울 반응도 해주고 용기 있게 안 하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엄마하고 있었던 관계와 다른 관계를 맺어야 그 새로운 자아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 거기서 풀지 못한 뭔가 여운이 지금 이 질문에 이렇게 묻어 나오네. 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H씨님이 적어도 새로운 뭔가를 그래도 대면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분석 관계에서 엄마 관계에서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진짜 황폐한 마을 풍경, 이것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내 마음속에 황폐한 이 풍경이 분석 상황에서 자꾸 계속해서 올라와요. 표현을 하세요. 저한테 자꾸 뭔가
떠올리라고 요구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한테 필요한 뭔가가 공감이든 진정으로 이렇게 뭔가 배려받는 느낌이든 좀 더 용기를 내보세요.